안녕하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아포유의 공개 수배합니다. 이분으로 인하여 아포유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네요. 폭행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민노총 소속이며 이분의 이름과 신상 정보를 아시는 분은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우왕공항 콘크리트 벽. 왜 거기 있었나? ERP 에셋 컨설팅 부동산 부자병법의 박병찬 대표. 희귀 난치 질환 어린이 지원 5천만원 기부.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 지역 희귀 난치 질환 어린이를 지원할까? ED입니다. ED. 요즘 드는 생각인데요. 사업을 하는 건 자기계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엔지니어일 때는 몸과 정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만의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느낀 건 내 기분에 따라 콘텐츠의 퀄리티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 몸과 정신의 상태가 내가 버는 돈의 양과 직결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돈의 문제로 기결이 된다. 결국은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몸과 정신의 수양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워라밸이죠. 일과 취미, 여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편향되면 쏠리면 무너진다. 제 구독자분들도 다른 것도 좋지만 일단 몸과 정신부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하고 마음이 단단해야 무슨 일이든 잘 되더라고요.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인 거죠. 즉 일과 정신이 몸과 마음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커뮤니티 인치바동원리 남창규 한의원 채널을 보신다면 먼저 뭘 보라? 매일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일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희한하지요? 애드의 그 글이 제가 오늘 쓰고 싶었던 글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대단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심리 상태를 알고 그런 글들을 유튜브로 올리느냐. 제가 쓴 글을 그래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긴 글을 보지도 않을 게 분명하다. 사람들은 또 뭐예요? 시간을 보죠. 아이고 30분 넘었네. 50분이네. 볼 것도 없다. 또 잡서를 파는갑다. 요지가 뭐냐? 결국 이게 인체파동 원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또 묻겠죠. 그렇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체파동 원리는 단순히 뭐예요? 파동자리, 대응자리, 허리 아픈데 어디에다 침 놔요? 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파동침, 대응침, 상응침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인체파동 원리는 인체파동 치료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다. 단순한 잎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점이라는 것은 잎이지만은 결국 잎의 반대편, 씻어 올린 거죠. 뿌리를 보시라. 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손을 버리지 마시고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달을 해를 봐라.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글들의 말들의 영상의 요제는 뭐라고요? 인간 또는 세상이 상대적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작동한다. 모두가 unstable 상태다. 오작동이라는 말을 out of order의 의미만이 아니다. 인체파동 원리의 메타 언어다. 결국은 그 종부 원리에서는 과작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현재의 세상은 뭐예요? 결국은 속도잖아요. 방향보다는 느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곡이 있었는데 자연은 곡이 있잖아요. 굴곡. 저도 라오스 갔다 왔지만은
대부분 다 뭐예요? 비포장 도로지 않습니까? 먼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오바이트 한다, 차물미하는 거다.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토한다는 거죠. 느림이 예전이었지만 현재는 뭐요? 빨리잖아요. KTX, 고속철도, 고속도로인 거죠. 결국은 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속도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다. 비행기 충돌이나 추락도 다 뭐예요? 마하, 평상시 착륙 속도도 뭐예요? 200~300km잖아요. 느리다면은, 천천히 간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라 속도기가, 악셀레이터가 문제다. 이게 오작동이라는 거죠. 과작동, 빨리빨리, 한꺼번에, 단번에 끝내려고 하는 거, 애쓰는 거, 용 쓰는 거. 이게 오작동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unstable, 오작동으로 스테이블, 안정된 상태를 지향한다. 끊임없이 좌우, 진보, 보수, 극자와 극우의 대립과 갈등으로 뭐 한다고요?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느낌이다. 진료하랴, 영상 찍으랴, 약 따리랴, 차팅하랴. 그래, 건물에 가서 내제로 300 가서 청소하랴. 청소는 요즘 안 하죠. 뭐 쓰레기 버리랴. 그래도 제일 힘든 거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아이고 아픈 것도 어제 약 따리고 약 빼고 약 청소한 거죠. 왜 그럴까? 평상시 하던 업무 자세와 전혀 다른 전신운동이기 때문이다. 제가 매일 약 따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하니까 평상시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평상시 안 하던 운동. 예를 들면 제가 평상시 골프 안 치다가 골프 쳐보세요. 여도 축구 해보세요. 그럼 골병 드는 거죠.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런 약을 다리고 해서 온몸이 두들겨 맞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몸에 건강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댓글을 달아라 해도 달지도 않을 테지만 일할 땐 일에 빠져 어떻게 하든 끝내야 하니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지만 그죠? 물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있는 물 밖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결국은 바다를 가보지 않는 사람은 바다를 모른다. 어떻든 그 속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힘든 줄 모르지만 약을 다리고 난 그 다음 날에는 그 여파, 여진이 반드시 온다. 지금 이런 시국도 다 뭐라고요? 코로나의 후유증인 거죠. 여진인 겁니다. 본 지진보다는 여진이 더 무섭다.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이다. 자면서도 잠꼬대 마냥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요? 일부러라도 잠을 자면서도 일부러라도 소리를 지른다. 왜? 안방에 있는 아내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 거죠. 결국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은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남한테, 구조자한테 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구조자가 아닌 거죠. 남한테서 구원을 찾는 거죠.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입니다. 신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굳이 교회나 절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이고 하는 소리는 누구 들으라고요? 안방에 있는 아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거죠. 투정인 거죠. 섹시야,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약다리느라고 고생하고 있어. 건물 청소 안 해준다고 너무 닥달하지 마. 나 좀 예쁘게 봐달라는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죠.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아이고 소리 지르면서 코 골고 잡아요. 그럼 아픈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내 보기에도 더 이상 미적거릴 수 없는 거죠. 그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유튜브를 켰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희한하게도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을 갖다 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참깨야 하니까 그런 거죠. 맨날 아이고 해보세요.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거죠. 결국은 요즘 노년의 성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독거노인 TV가 뜨는 거죠. 하필이면은 또 뭐예요?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라오스와
성과 노인과 독거, 지금도 저도 뭐 집사람하고 함께 같이 산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닌 별거죠. 저는 이렇게 거실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브가 기가 막히게 알고리즘이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찾기 때문에 오는 거지 알아서 상대가 나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그쪽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암이 생기는 것도 뭐예요? 내가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산에 오르기 때문에 등산, 낙상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서 놀기 때문에 익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나에게 갖고 온 썸네일 제목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포유의 사람을 찾습니다. 지병숨의 민노총인 거죠. 왜 그렇겠어요? 민노총한테 부딪혔다는 얘기는 아포유는 그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부자병법의 박병찬 대표의 그 희귀 난치성 어린이를 돕는 거, 함께 첨부 사진을 올린 언더스탠딩의 무한공항 콘크리트 벽, 왜 거기에 있었나?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활주로는 착륙 끝 지점이 아니고 이륙 끝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륙하다가 설마하니 옹벽에 부딪히겠냐. 캐나다 항공기가 공항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아주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죠. 하지만 이번에는 뭐라고요? 제주항공 기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착륙 활주로가 아닌 이륙 활주로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반대편 방향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힌 거죠. 평상시 활주로로 갔으면 전혀 부딪힐 일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로컬라이징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뭐예요?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멀쩡한 데 가서 부딪힌 거죠. 에드의 커뮤니티 글이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대목은 에드가 쓴 내 몸과 정신의 상태가 내가 버는 돈의 양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결국은 인체파동 원리는 단순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 몸과 마음이 거치하고 있는 이 조건,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도시의 영향을 받는 거. 내가 시골에 살고 있다면 시골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내 몸과 정신의 상태가 내가 버는 돈의 양과 직결된다. 결국은 720평이라고 하는 건물을 제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건물의 관리입니다. 청소부다 하는 거죠. 내 캐파 사이즈가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현대건축의 아버지 그분도 그랬듯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몇 평으로 갑니까? 3평짜리로 가는 거죠. 저도 저 건물을 짓다가 학을 떼서 영양에 15평짜리 초가집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미니멀이다, 소확행이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도 약 다리느라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내가 언제까지 직접 약을 다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약을 다리면서 드는 의문입니다. 지금은 처약건강보험 본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에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면은 효과가 좋으면은 정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없어지겠죠. 제가 왜 이 처약 시범사업을 하느냐. 한의학은 미래다. 함익병 원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죠. 지금 당장 의대생을 정원하는 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지만은 지금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의학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의대 정원은 하면 안 된다. 불보듯 뻔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약 건강보험이 저한테는 돈이 안 되지만 미래의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들을 생각한다면은 첩약이, 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첩약이 건강보험이 되는 게 많다.
단순히 미래 한의사가 아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국민인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첩약을 먹지 않아요. 한약을 선호하고 한방을 선호하는 현대의학에 대해서 그래도 100%가 아니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는 소수를 위한 그래도 한방의 이 한약이나 첩약, 침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신경, 근육, 혈액 관련에 대한 부분, 자율신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양방이 하지 못하는 한방의 장점이 있다. 30년 한의사의 노하우잖아요. 단순히 제가 한의사기 때문에 팔이 안이 굳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첩약이 그래도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지금 당장은 한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만요, 제가 이렇게 온대탕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 제도가 모순이 많다. 결국은 누구 편하게 행정, 관청,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건소 편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공무원은 많지만은 그 많은 공무원도 다 어떻게 보여요? 결국은 단독주택보다는 뭐라고요? 이런 대형화된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게 편하다. 세금 고지서 하기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뭐로 간다? 단독주택은 다 없어지고 시골은 없어지고 도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미는 약을 다리는 것도 개개인이 한의원에서 직접 다리는 것보다는 요런 요즘 얘기하는 자생한방병원 온해탕전처럼 결국은 거대 자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군소,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다 사라지고 대형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자본가가 돈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게다. 거대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한계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뭐로 가요? 여러분들은 부품으로 갈 거냐? 자본주로 갈 거냐? 답은 뭐로 가야 된다고요? 이 시대가 플랫폼이 자본가를 원하기 때문에 시골보다는 뭘로 간다? 도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에는 영월, 정선, 평창, 태백에 탄광이나 무연탄, 시멘트가 물류였고 돈줄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오프라인이 대도시가 돈줄인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는 뭘 먹고 삽니까? 표를 먹고 살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시골을 위한 척하지만 소수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도시 강남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저도 한계치가 제가 아무리 직접 약을 다린다 정성을 다해 다리겠습니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뭐라고요? 규제잖아요. 결국은 온해탕전으로 가는 게 답이다. 왜? 그렇게 입법부가 국회의원이 발의하잖아요. 그 국회의원은 왜 그 법안을 발의합니까? 결국은 한의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 또는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의 이해를 뭐 하는 거에 대변하는 거죠. 그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합니까? 전문가 집단만큼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익단체가 법을 다 만들어 와서 실제는 누구 이름으로 그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를 하는 거죠. 결국은 국회의원 뒷배경을 봐야 된다. 뒤에 누가 있느냐,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이익단체를 대변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는 나의 한계치,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환갑이 되잖아요. 언제까지 약을 다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손을 놓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포유가 민노총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해 허리를 크게 다치는 것도 왜요? 아포유가 극에 가 있었기 때문에 다치는 거죠. 저처럼 한가롭게 약이나 다리고 있었다면은 약 다리다가 화상 입은 일은 생겨도 폭행당할 일은 없다. 박벽찬 대표가 불이웃돕기 그것도 희귀 난치성 어린아이를 특정 지어서 선거를 내는 것도 왜 그럴까요? 본인의 어린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출발점, 초발심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초발심 변정각이다. 뭘 하든 어디를 달려가든 우주를 향해 가더라도 뭐예요? 그 출발점, 인터스텔라죠. 결국은 내가 처음 출발했던 그곳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한공간 이륙할주로 끝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한 것도 그건 이륙할주로에 설치한 거예요. 설마 그쪽으로 와서 이륙할주로에다가 착륙하리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한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관제사의 잘못도 크다. 평상시에 이륙할주로 쪽으로 착륙을 시킨다면은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옹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미처 다급한 마음에 오케이 사인을 준 거죠. 철새떼들이 하필이면 왜 그때 날아와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까? 철새떼들이 그때 밥 먹을 때니까. 왜 하필이면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한여갑 의원이 지역하는 그 지역구에 우리나라 철새 도래지가 생겼을까요? 그 말은 전후가 뒤바뀐다. 철새 도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구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하필이면 기장과 항공기 동체가 재수없게실이 착륙할주로가 아닌 이륙할주로 끝 옹벽에 충돌하고 우리는 일반인들은 다 뭐라 생각해요? 착륙하는 할주로 끝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륙하는 할주로 끝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금박하니까 엔진이 다 양쪽이 다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착륙이든 이륙이든 하고 발 일이니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고의 원인이 옹벽을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만도 아닌 거죠. 하필이면 그때 왜 가족 여행을 떠납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 현정 씨가 저희 한의원에 다니는 원장님 평상시 여행 많이 다니니까 혹시나 사고 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주 가니까, 여행도 자주 가니까, 비행기도 자주 타니까 이런 비행기 사고를 당하는 거죠. 비행기 안 타보세요. 이런 일이 당하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라든지 탄핵 소추안 발의, 입법부의 입법 독재, 탄핵 발의, 의대생 증원과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이 일어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윤 대통령의 지금 이런 헌법재판소나 공수처 구속영장도 결국은 뭡니까? 총선 직전에 쏘아 올린 의대생 증원과 연관이 되는 거죠. 가장 찐팬인 보수의 원조 팬인 의사들을 반대편으로 공공의 적으로 몰았다는 거죠. 다 그 당시엔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상태에 좌우된다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뭘 좋아했다? 폭탄주를 좋아했다. 검찰 조직이 뭘 좋아한다? 상명하복이다. 폭탄주에 좋아하다 보니까 술김에 홧김에 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맨정신 상태라 하더라도 항상 뭐다? 폭탄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게 검찰의 문화라는 거죠. 대통령의 사고의 틀이라는 거죠. 한의사는 한의사로서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요. 양의사는 양의사의 사고의 틀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편향되어 있는 거죠. 그걸 오작동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하고요. 갈증이 나서 왜 하필이면 그냥 물 먹으면 될 텐데 갑자기 콜라가 땡길 걸까요? 머리가 열받는 거죠. 당분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캔을 냉장고에 따서 컵에 따르는데 하필이면 뭐요? 또 캔을 엎질러서 아까운 콜라를 쏟아버렸습니다. 이런 글을 쓸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콜라도 제풀에 넘어지는 걸까? 콜라가 지풀에 넘어졌겠습니까? 스테이블한데 결국은 다 관성인 거죠. 내 몸과 마음이 불실하고 뭐라고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날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둔해지기 때문에 뭐예요? 멀쩡히 잘 서 있는 스테이블한 상태의 콜라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항공기 동체도 그 철새도 뭐예요? 배가 고팠던 거죠. 평상시 배가 불렀다면은 그 길로 날 일도 없고 또 자기들이 길이라고 비행기가 함부로 철새들 자기들 가는 길에 들어왔다고 성질 낼 것도 아닌 거죠. 항공기한테 자폭해 가면서 엔진
빨려 들어가면서까지 성질 내겠습니까? 철새들이 다 뭐예요? 그 당시에 몸 상태가 마음 상태가 다 부실했다. 철새도 그렇고 제주항공기의 동체도 그렇다. 뭐 평상시에 예를 들면 관리가 부실했을 수도 있겠죠. 정비사들이. 또는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뭐한 얘기로 바늘 허리에다 실을 꿰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누적되고 누적돼서 어느 순간 넘어진 거죠. 안정한 콜라캔이 넘어지듯이 아포유도 건강한 상태였다면 멀쩡한, 다시 말해서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조직 아닙니까? 멀쩡한 그런 조직 강성노조한테 가서 시비 걸 일이 아닌 거죠. 싸울 일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은 조폭하고 또 다르게 미친놈하고 시비 건다고 싸웁니까? 우리가 상대가 미친놈이라면 아예 상대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스테이블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친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폭하고 싸우는 거죠. 접촉사고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음주 상태라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술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음주 상태라는 거죠. 불안정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뭐예요? 멀쩡히 주차된 차량.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주차구역에 주차됐느냐, 갓길에 주차되어 있냐, 이걸 따지는데 어떻든 주차된 차량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나는 뭐라고? 내 차는 움직이는 차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차가 굳이 움직이는 차에 부딪힌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멀쩡히 서 있는 주차된 차량에 가서 부딪힐 일은 없는 거죠. 그 말은 항공기 동체가 고정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에 가서 부딪힐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도 굳이 뭐예요? 가서 스크래치를 내고 마는 게 사고인 거죠. 무한공항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는 이륙 활주로니까 설마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부딪힐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그 만에 하나도 뭐예요? 캐나다 공항에서는 생겼잖아요. 이륙하다가 수송기가, 화물 운송기가 너무 짐을 많이 싣는 바람에 뜨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륙하다가 마지막 끝단에서 꼬리가 닿이는 바람에 폭발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부터 법이 바뀌겠죠. 이제는 뭐라고요? 이륙하는 활주로 끝에도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면 안 되는 법으로 바뀌겠죠. 아무튼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옹벽을 설치하거나 사인을 낸 사람도 그 당시에는 뭐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음주 상태였다. 이 상황까지도, 만약의 상황까지도 고려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설마 비행기가 추락하지 활주로 끝에 와서, 끝까지 와서, 그것도 이륙 활주로 끝에 와서 충돌할 일은 있겠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은 이렇게 만든 거다. 그 말에 의하면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로 된 게 아니고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고 나비 효과인 거죠. 파동원리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일파가 만파예요. 내 손가락 하나 다치는 것에 원인이 돼서 몸 전체가 흔들린다, 무너진다는 거죠. 암세포가 나를 암이 걸리게 하는 게 아니다. 기장도 동체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던 언스테이블한 스테이트였다는 거죠. 현 시국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과 세상, 또 다르게 인간과 세상은 뭐예요? 하나죠. 결국은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관계다, 영향이다, 인연이다, 연기다, 인과다, 원인과 결과다. 이게 파동원리입니다. 결국 엎질러진 물입니다. 넘어진 콜라병인 거죠. 쏟아진 콜라가 아까우면 어떻게 돼요? 핥아 먹으면 돼요. 제가 배가 고프면은 핥아 먹지만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뭘 한다? 굳이 핥아 먹지 않을 뿐인 거죠. 굳이 쓰러진 병에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박병찬 대표처럼 뭐예요? 낭만과 좌절,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뭐 한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쏠 일인 겁니다. 그래도 미래의 상징인 아이들한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내뻗을 일인 거죠. 잘나든 못났든 콜라병을 쏟아 아까운 콜라를 못 먹게 만든 내 손도 결국은 나은 거죠. 콜라를 쏟았다고 내 손 잘라낼 겁니까? 도려낼 겁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콜라도 난 거죠. 제가 콜라를 좋아하지 않았다면은 콜라와 시비 붙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 콜라를 굳이 넘어뜨릴 일도 없었을 테죠. 결국은 자도 우도 서로에게 손가락질해도 낮과 밤이고 빛과 그림자다.
동전의 양면이고 나의 또 다른 이면이다. 성과 악이 그렇듯 그렇게 나와 세상은 굴러가고 돌아간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다. 하나다. 콜라 쏟은 거죠. 또 남들은 또 뭐 일부러 조작했다 하겠지만은 아무튼 결국은 원인이 결과고 결과가 원인이다. 하나다. 태극이다. 음양이다. 결국은 한의사로 출발했지만은 양의사를 쫓아서 양의사 흉내를 내는 전공이 인턴 에이던트 수련 과정을 밟고 대학 교수를 했지만 결국은 길에서 길을 못 찾고 길박인 인체파동 원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지만은 그 인체파동 원리가 뭐라고요? 균형이고 밸런스다. 시소다. 그거는 한의학인데 음양인데 오행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5운 6기가 뭐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결국 자연인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세상인데 관계인데 결국은 다 그렇게 따지면 한의학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불교인 거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쫓을 일이 아니다. 부처를 쫓을 일이 아니다. 신을 쫓을 일이 아니다. 내 안에 신이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세요. 꿈을 쫓지만 천당이나 극락을 찾지만 이곳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이 지옥의 천당이고 극락이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일부러 엎지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